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전반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 10시 잠시 후 한 5분도 남지 않은 시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나서는 그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핵심은 탄핵이라는 단어와 당이라는 단어 두 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탄핵을 야당에서 추진할 때는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부터 상당 오랜 기간 탄핵을 언급을 했었고요. 탄핵으로 단어를 들먹이면서 이제 겁박을 했었죠. 그런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만약 탄핵을 참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탄핵이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대통령의 행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탄핵이 실제로 실행된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이제 당에서 이제 가져온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것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10시까지 의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과를 한다 그러면 탄핵을 반대하는데 전체 뜻을 모으겠다. 그런 이제 뜻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아직 굽히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의원들의 총의가 탄핵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탄핵 실행을 막는 거 하나, 그리고 당에서 가져온 총의를 존중한 거 하나, 이 이유 때문에 일단 이 대국민 담화를 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사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지난 4일에 이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담화를 한 이후에 그동안에 공개 입장 표명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배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탄핵 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께 정말 진솔한 사과한다면요, 진작에 나왔어야죠. 그리고 계엄 해제 수용할 때 사과의 의사를 국민들께 밝히는 게 맞았죠. 지금 탄핵 구면 앞두고 사과라는 건 사실상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가짜 사과입니다. 탄핵을 막기 위한 수단용 사과는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탄핵 선제적으로 시도했던 거 아닙니다. 당대표는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저어돼서 입에 올릴 수 없는 두 글자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었죠. 일부 개별 의원들의 언급이 있었지만 당론도 아니었습니다. 이 탄핵의 방아쇠를 짚인 거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위법적인 계엄으로 무장한 군경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5.18 관련 판결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확하게 내란죄로 처단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계엄법에도 처단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뭘 의도한 겁니까? 그리고 실패하자 경고성이었다. 지금 경고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나옵니다. 체포조를 가동하고 누구를 잡아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도는 이미 지났다 생각합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흘 만에 입장 표명인 만큼 담화에서 좀 어떤 내용이 쏠릴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날 밤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동근 원내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뜻이 뭔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상 45년 넘게 동안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는데요. 역사 교과서에나 보는 이제 비상계엄령을 실제 현실에서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 놀라게 한 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오해와 가짜 뉴스도 지금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선동성 발언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체포조 가동했다는 등, 탱크가 장갑차가 국회에 왔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좀 밝혀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도 사실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오래전부터 임기 단축에서 대통령제 제도 개선, 즉 중임제를 하자. 그러니까 임기 4년으로 해서 책임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미국식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정치계와 국회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헌법 학자들도 있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임기 단축 개헌 등 이런 이야기가 담길지 네.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 과정에서 나눈 결과를 자, 대통령께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예정된 대로 지금 존경하는 대국민 국민 담화에 여러분. 나섭니다. 현장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밝히면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2차 계엄 선포는 결코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 한 번 더 보고 오시겠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모두 예상하셨던 것처럼 사과를 먼저 하셨고요. 국민들 놀라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특수본이 꾸려지는 등 비상계엄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종 책임자로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결단이 했었다. 대통령의 결단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 얘기에 대해서 아마 좀 본인이 구체적으로 밝힐 거라 얘기했었는데요. 두 번째 계엄이 있을 거다라는 소문이 지금 야당발로 많이 돌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두 번째 계엄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임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정확한 워딩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당에서 이거 임기 단축은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당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의 이름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현장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 통리자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얘기 중에서도 이것도 있었죠.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이 전국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역시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비슷합니다. 제가 총리와 당이 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나가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서 만들어주세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 한 번 더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자, 저희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 사과라기보다 변명에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국정운영 최고 이제 통수권자로서 운영자로서 절박함에서 계엄을 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린 점 사죄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단순한 불안을 야기한 겁니까? 총탄을 실은 군인들이 국회로 가고 거리를 활보하는 게 단순한 불안입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국민들과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회피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이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형법에 있는 겁니다.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통상의 상황이라면 긴급체포 들어갑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예되고 있는 거죠. 많은 법조인들이 영장 청구가 한 달 안에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에서 업무,
정상적으로 수행은 가능합니까? 더 본질적인 원인은 정상적인 정치 선택을 대통령이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2의 계엄 없을 거라고 말했죠. 지금까지 정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민석 의원 등이 계엄을 하는 예비적인 정황들이 드러났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 정확히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계엄 두 글자가 없다. 아마 민주당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국민들께. 그러면서 제2의 계엄은 없을 거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국민들께 지금 이 상황에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당의 일임한다. 대단히 정치적으로 무책임합니다. 본인이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본인이 이런 혼란의 상황을 가중시켰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이 혼란의 가장 뇌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에서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겠습니까? 임기와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일임하겠다는 다시 한번 무책임한 광경을 목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담화 내용 중에서 대통령의 임기 포함해서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 국정 당과 함께 한다는 것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네, 방금 한동훈 대표가 기자에게서 방금 말을 했는데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거고요. 근데 저 내용이 지금 당론은 또 아닙니다. 당에서 의총을 거쳐가지고 직무 수행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당의 어떤 뜻을 모아서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 개인의 의견으로 지금 보입니다. 당 대표의 자격보다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의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 의미는 조기 퇴진해야 한다 그 말인데 이거는 사실상 하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오늘 표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탄핵 전에 하야를 하라라고 한 게 지금 아마 의총장에 다시 들어갔을 건데요. 거기서 의원들의 뜻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동훈 대표 혼자 지금 바로 하야라라고 주장하는 게 의원들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요. 탄핵도 찬성한 것도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아마 의총장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지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에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입장 발표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탄핵이란 말은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론이 지금 탄핵의 반대로 마침표는 찍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자율투표 형식으로 사실상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론은 탄핵에 반대한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있고 한동훈 대표를 좀 위시한 이른바 친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탄핵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야 내지 탄핵 시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사실상 하야할 뜻은 없음을 좀 명백히 한 것 같습니다. 당론이 탄핵 반대로 귀결된 상황에서 당에 일임하겠다는 건 본인의 임기를 어느 정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확히 상황 인식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 고립된 섬처럼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고 있죠. 대통령 하루라도 더 맡기기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임기 단축 개헌이 이야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됐던 4년 중임제 안으로 이야기가 논지가 전개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와 이 선거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는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걸 원하는 국민 거의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보수 개멸적인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한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가 불안해지고 이런 부분과 막을 책임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586 세대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비토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게 맞죠. 민주화 세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만 배웠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역사의 현장에서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학습을 하는 거죠. 아, 보수 정당이 어떻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얼마나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보수 괴멸이요. 아마 정확한 판단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정권을 잡는 시기는 더 요원해질 겁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조금 전 한동훈 대표의 그 발표가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총회 직후에는 그럼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조금 뭐 다른 의견이 나올지 아니면
더 좀 통일된 의견이 나올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요, 똑같은 이제 비슷한 양상이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주로 듣기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듣기만 하면서 탄핵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주로 나왔었다 그러고요. 오늘 이제 임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당이 이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당 내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임기 단축 개헌을 받지 않기에는 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 책임 있게 국정 운영하자. 왜냐하면 5년 단임을 해버리니까 5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정 운영에 무리수가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부작용도 많았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4년, 4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국정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한동훈 대표에게 오히려 임기 단축 개헌을 가야 한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1년 6개월 뒤에 이제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랑 같이 해가지고 그걸 아마 그 연도를 선거 투표한 날짜를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대통령 임기가 만약 이어진다 그러면은 총리 책임제,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라고 그러죠.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내치는 국무총리하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건 어쨌든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고 한동훈 대표가 이 내용은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얘기가 좀 줄을 이루게 될까요? 그런데 임기단축 개헌도 열어놓고 아마 정치적 상상력의 대안을 많이 고민들은 할 겁니다. 그런데 임기단축 개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계속 유지하는 걸 사실상 윤허해 주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지금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안일하게 상황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국면이 아닙니다. 지금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하야 이야기를 사실상 이야기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요. 정치적 리더라면 본인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본인은 당원과 국민들 60% 넘는 그런 찬성으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건 본인이 맞는 방향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하여 내는 겁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에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국민의힘은 오답을 체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면 우리가 정권을 못 잡는다. 지금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위기에 빠졌는데요. 한미동맹 그렇게 강조해왔으면 뭐합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대통령이 상당한 심각한 오류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인데 그걸 훼손했다는 취지로 논평이 나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하루 이틀 더 유지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이런 반감, 민심의 역풍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5시 표결 전에 있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설득해내야 될 겁니다. 본인이 정말 미래 권력이 되고 싶다면 이런 설득 작업에서 실패한다면 국민들의 정말 철저한 외면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눈앞에 정답지가 펼쳐 있는데 그걸 선택할 용기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최소한 정치적으로 생존 전략을 선택한다면 이제 정답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탄핵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미래 권력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미래 권력에 대한 갈증, 미래 권력 기다리는 사람은 이재명 야당 대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래 권력이 어떻습니까?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1심에서 유죄, 징역 1년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포함해서요. 그게 내년 2월쯤 되면 2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3개월 뒤니까 한 5월 달 되면은 이제 확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법 처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조기 대선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미래 권력을 반드시 쟁취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권 교체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본인이 현재 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그다음에 사법 처리에 대한 그 위험성을 퉁치기 위해서는 위험성 없애기 위해서는 조기 대선을 하는 것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들도 아마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5시에 또 이제 표결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됐죠.
그 5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국민의힘 이탈표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 담화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거라 봅니다. 뭐 의총에서 이제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거지만 마음속으로는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나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라는 게 숨어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어쨌든 공개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사과를 밝혔었고요. 더군다나 임기를 당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도 책임 총리를 통해서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권한을 당과 총리에게 넘기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안보, 국방만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그래 탄핵을 막자. 지금 상황에서 그 국정이 파탄되는 것과 공백이 생기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또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탈표가 나오는데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아니죠.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을 거다. 네네, 그 이탈표에 대한 부분이. 예, 네. 그렇고 이제 지금 이탈표에 대한 그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람이 조경태 의원하고 또 한 분 더 있는데요. 이제 그 두 분 정도도 아마 뜻을 대국민 담화를 보고 뜻을 바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대단히 진솔하다고 판단 내렸을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질의응답이나 개헌과 관련해서 그러면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최소한의 구체성을 띈 설명은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죠. 근데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려했지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계엄에 이른 상황을 설명하면 그건 자백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란죄 그리고 계엄과 관련한 위법위헌이라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질을 봐야 될 겁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즉흥적으로 보이는 판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휘청거렸죠. 어떻게 외교 안보를 지금 이런 판단을 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기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안 그래도 내수 쪼그라들고 코로나 때보다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안을 못 내는 아주 무능한 정부의 모습 보여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정부 경제는 완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인과 관련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청년층 자산 형성해주겠다고 유예하고 이랬지만 급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를 단 하루라도 더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갤럽에서 어떻게 조사 나왔습니까?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여론조사 해봤더니 긍정평가 13%였습니다. 국정 운영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딱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국면의 지표였거든요. 기시감이 드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헌이다 뭐다 여러 카드를 정치적으로 던졌습니다. 실기했기 때문에 결국엔 탄핵에 직면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라와 미래와 청년 세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 정말 신중한 판단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당초 오전 9시 반쯤에 기자회견을 하려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담화에 나설 것이란 발표가 나오자 급히 그 뒤로 미뤘습니다. 담화 내용은 현재 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한 내용과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좀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입장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대로 오늘 탄핵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 변화를 그대로 가질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방금 이제 법률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아니다,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낼 것 같으면서 이제 탄핵보다는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당장 내려오는 거 하야 이 얘기를 오히려 지금 담화를 보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꺼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본회의에서 악수한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뭐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조율 중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지금 즉시 하야를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탄핵 안 되면은 하야다. 이렇게 해서 탄핵 이후에 하야까지 더 보태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당 대표들의 만남이 성사될지 가능성이 네. 좀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선 너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네. 일단 물리적 시간이 나올지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일치한다면 비교적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수월할 텐데 지금 그런 국면도 아니다 보니까 선뜻 만나서 뭔가를 같이 만난다는 건 함께 뭔가를 도모할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연락을 주겠다, 우리가 뭐 여유가 생기면은 화답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계속 그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시 전까지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론이 전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동이 있을지 의문이고 회동이 있더라도 유의미한 성과,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이 상황을 같이 좀 타개해 보자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지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이 대표님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건요, 그 대화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굳이 만날 이유가 아마 없을 겁니다. 만나서 듣는 얘기는 만약 탄핵을 찬성해주면 당신이 한동훈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얻는 이익이 뭐다, 이런 설명을 들을 거예요. 그런 설명을 들을 바에 만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비상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야당과 논의하거나 야당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마 한동훈 대표가 썩 이제 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 10시 반에는 이재명 대표 당 지도부가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9시 반쯤에 할 걸로 예정돼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 나서 그 뒤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또 입장 변화나 또 특별히 담길 내용 같은 게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9시 반에 원래 예정돼 있던 걸 대통령의 담화 이후로 미룬 건 혹시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어떤 방향성을 선회하거나 뭐 바꿀 그런 뭔가가 있다면 이걸 담아내려고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어떤 입장 선회나 이런 부분을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야당의 방향성을 바꾸려면 대통령이 하야 한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탄핵은 무의미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민주당에는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한가하게 조기 대선이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헌납한다. 그건 역시 한가한 소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여러 또 대선 주자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것보다는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대안과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릴 의무가 제1야당으로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조금 뒤에 열릴 기자회견에서도 탄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5시에 당연히 찬성 의견을 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국민의힘의 의원들 설득 작업을 해내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김건희 여사 특검 10월 달에 있었을 때 4표의 이탈표가 확인됐었습니다. 이 4표가 지금 대통령의 전격적인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조경태 의원과 중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뭔가 균열의 조짐이 있고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뭔가 이 상황과 관련해서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정말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키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 그리고 만에 하나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10시 반에 기자간담회를 할 때 그 발언 수위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발언 수위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발언 수위가 더 올라가고요. 특히 이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요. 네. 본인이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선에 한 발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만나게 될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낼 메시지로 해가지고 아마 좀 더 많은 이제 비판 성명을 내달라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이제 내용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더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외신 기자회견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야에 대해서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야를 만약 직접 언급해서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건 역풍이 오히려 불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본인이 선고가 내년 2월 중순에 있는데 그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하야를 요구한다라고 본인도 오해를 받기 싫을 거예요. 그런 오해가
오해가 생기면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발언을 어떻게 실제로 할지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것 좀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좀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까요? 아마 탄핵 계속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내외신 기자분들께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탄핵과 관련해서는 제재구원 3분의 2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부의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출석의원의 3분의 2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선 이것을 부결시키려고 한다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분수의 모수를 크게 만들어야 이게 부결이 되는 거거든요. 안 들어가면 민주당 의원들만 있으니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요건은 수월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부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왜냐하면 네. 더 먼저 표결에 붙인다고 하니까요. 들어갔다가 나중에 탄핵을 할 때는 뭔가 표단속을 위해서 나온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여러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국회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또 외신 기자분들 그리고 외신 어떻게 대한민국 상황 진단하고 있습니까? 여행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국민들한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주한미군도 잠시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직접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 여러분, 오늘은 자유롭게 또 엄중한 상황이고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또 의견을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격식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질문 시작하시죠. 예,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내외신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주 기자부터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KBS 추재훈입니다. 먼저 방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퇴진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윤석열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야말로 시대의 헛소리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시죠. 네, 그냥 네, 다음 말씀을 하시죠. 다음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네, 자유롭게 하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편하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냥 오늘 굉장히 짧은 담화를 보면서 쉽게는 꼼수다. 또 한편에선 조산모사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죄를 짓고 피할 곳을 찾다 어디로 찾았냐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박근혜 담화에서는 국회의 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위임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국회도 아니고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그냥 추측컨대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기자분들과 백부를 잠깐 봤는데 그 백부를 보니까 그 제 의심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 상황에서도 기득권을 잃지 않겠다.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더 쥐고 정권을 더 유지해 보겠다라는 꼼수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담화를 보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숨고자 하는 우리 당에다 집어던지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적 책임 국회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오른쪽 먼저 하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상의하겠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오늘 그 탄핵 표결을 앞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그런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런 꼼수로 보입니다.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수괴. 내란 수괴의 직무 정지 없이 내란 수괴를 아직도 현직에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란 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이 내란 수괴를 현직에 대통령직에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가 함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내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내란 수괴를 체포를 하거나 직무정지를 시켜야만 그 내란 상태는 해소되는 겁니다. 적법하게.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그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단 말을 다시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대통령의 직무정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방안은 탄핵소추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의결에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승호 최고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의 권력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잔머리와 술수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1만 10명 거짓말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지 당이 지는 게 아닙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거짓말을 하려거든 적어도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가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 큰일 났다. 나를 좀 살려달라. 이러고 같은 편이 국민의힘에게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서 권력을 넘겨줄 테니까 좀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또 사실상의 대통령 자격이 없던 그런 행보를 보인 윤석열이 이번에야말로 가장 대통령...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의 내외신 기자간담회 현장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
일단 지금 그 기자간담회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야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직무정지를 바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하야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야를 얘기했고요.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야를 한 게 오히려 국민들도 오히려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한쪽 진영, 그러니까 양 진영으로 좀 서로 쏠리게 하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야라는 자체는 바로 대선 주자로 조기 대선을 한다는 건데 탄핵을 하면요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헌재에서 심판해야 되니까. 하지만 하야라는 그 즉시기 때문에요 곧바로 대선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경선을 치를 거고요. 그러면 모든 대선의 블랙홀을 빨려들 건데 사법부가 어떻게 이재명의 2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부터 성남 FC까지 모든 사건이 줄줄 남아 있고요. 지금 조국 대표도 여기서 지금 얹혀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도 12월 12일 날 대법원 선고 있는데 그걸 또 연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부 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비상계엄 상황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하는 모습, 이것도 국민들이 또 나름 평가를 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란을 이제 혐의가 있다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 옳지 않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면 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 지나친 표현을 자제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좀 내용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그냥 변명과 해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뭐 여당도 설득해내기 어려울 텐데 야당 대표에게 그게 좋게 보였겠습니까? 대단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지금 정확한 상황 인식은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는 대통령 본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그 절차를 탄핵이라는 상황으로 우리는 밟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란죄를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동이란 건 이런 총을 차고 국회에 난입하는 건 폭동이라는 데 요건에 너무나 들어맞고요. 국헌문란과 관련해서도 형법에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인 국회는요. 계엄과 관련해서 헌법과 관련해서 보면 군의 통할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부적절한 위헌적인 계엄을 저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사 아주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적인 요건에 너무 들어맞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렸듯이 사형, 무기징역 금고형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더 임기를 연장해 가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게 해 가겠다? 아니요,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 임기 단축 개헌이니 뭐니 대안들이 진작에 나왔었죠. 그 부분 실기했습니다. 단 하루도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게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외신들도 계엄이 해제된 직후부터 탄핵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더는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을 밟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거기에 국민의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란 수괴죄의 공범이 되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사실상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하라고 이야기 이런 일갈이 나온 것도 중앙선관위를 왜 보냅니까?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지금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자료를 압수하러 갔다는 그런 진단들이 보수 일간지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식을 갖고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때 선택했던 지도자가 너무나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국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갈 길은 너무 명확합니다. 탄핵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이번 기자회견에서 명백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상하신 대로 좀 수위가 센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앞서서 민주당의 입장 선회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담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어떤 스탠스가 더 필요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대통령이 정확하게 솔직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기는 정치인 없습니다. 국민 이겼던 역대 정치인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엄에 이르렀는지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만 정치적 용기와 결단이 있는 지도자라면 사실은
본인이 어떤 의도에서 했다는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국정원 2차장이 이름을 열거해가면서 방첩사령관이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 다 지원을 하라고 국정원을 종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완전 미쳤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간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어떻게 입장 내려고 했습니까? 체포 쪽 발동시킨 사실 없다라고 문자 발송했다가 그거 바로 철회했죠. 지금 국면에서 거짓말을 하고 해명을 늘어놓는다고 이게 국면이 전환되겠습니까? 전환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금 오늘 오후 5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오판한다면 정말 더 큰 정치적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저는 당연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분들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선택이 있어야 국민이 삽니다. 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민의힘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의 국민의힘 당내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아마 대통령 담화문을 보고 더 똘똘 뭉쳐서 탄핵은 막자 일단 이렇게 좀 갈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비록 저렇게 개인 의견을 말했지만 이게 당 대표라는 자리가 개인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논의되는 자리는 아니고요. 여러 의원들의 개인들의 뜻을 모아서 딥싱킹을 해가지고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 대표가 비록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들어갔지만 의총장 내에서는 상당히 탄핵을 막자라고 뜻이 모일 것 같고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진행할 것이냐 그 일정에 대해서 오히려 좀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아까 뭐 대통령실 뭐 체포조 뭐 얘기하셨는데요. 대통령실 일단 체포조 운영한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를 밝혔었고요. 국정원장도 체포 지시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의성이 없다가지고 무죄 나왔지만 그건 항소심 가면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대표가 직접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당선시키려고 1억 5천만 원 주고 허위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온 방송에 다 뿌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짓말에 대해서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다. 그거를 보고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각 당 대표의 입장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표결에서 뭐 가결이 된다면 헌정사상 3번째 탄핵안 가결이고 가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당장은 이제 국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에 이름하면요. 당에서는 이 상황을 아마 책임 총리로 이제 건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당정이 협의해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 한번 이렇게 비상계엄으로 해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이제 민심을 잃었고 또 야당에서 탄핵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에서는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 총리제, 그러니까 총리와 함께 일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과 안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내각에 대해서도요. 지난번에 총사퇴를 한번 총리실에서 한번 발표했었는데 그걸 또 이제 일시에 내각이 사퇴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각에 대해서도 총리와 당에서 어떤 변화를 서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바꿀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우에 따른 파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은 바로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뭐 제2의 계엄이든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는데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심리 가결 요건을 7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명이 총 요건인데 지금 6인 체제로밖에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가 가능할 것이냐 안 가능할 것이냐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탄핵과 관련해서 직무가 정지되니까 이걸 빨리 내야 되는데 빨리 결론을 헌재가 내줘야 되는데 지금 6인 체제에서 아예 결론을 안 내는 게 맞느냐라고 가처분을 낸 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취지는 지금 7명이 요건이 차지 않더라도 6명만 되더라도 재판받을 권리가 굉장히 침해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리에 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서 지금 헌재의
요건만으로도 이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오늘 5시에 이게 부결된다. 국민의힘은 엄청난 역풍은 감당해야 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각각 지역 사무소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읍소하고 있죠. 시민들이 108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부결시킨다? 아무리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난 시민들의 이런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정말 준엄한 명령이자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하고 탄핵안 표결이 있습니다. 김윤건 여사 특검법은 출석인원의 3분의 2여야 하고요. 또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탄핵안 국회 표결은 제적인원의 3분의 2여야 합니다. 이 순서에 대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순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아마 순서는 김 여사 특검법 먼저 처리한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요. 아마 들어가서 김 여사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고 아마 이제 탄핵안 처리할 때는 회의장을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뭐 하는데요. 저는 이 큰 사건이 좀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은 차분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당장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큰 얘기는 하죠.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우리 여러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요. 수출이 역대 정부 최고입니다. 최고였었고 뭐 원전 생태계 하면서 수출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소득 이제 물가 지수도 1%대 유지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수치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표장을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정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다면요. 국민들이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본인들 정권만 생각하는구나.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방탄만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인식할 겁니다. 당연하지만요. 김건희 여사 특검 왜 불거졌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불거진 겁니다. 어떻게 피해자 무혐의를 주면서 4시간 넘게 브리핑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초한 겁니다, 이 정부가요. 그런데 그것조차 엄호하고 수사를 맡겠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나 했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대안을 못 내놓으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남아야 되니까 지금 탄핵이 되면 지금 특검이 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 거니까 어떻게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계속 국회의원직을 하는 그런 점에만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다 엄호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인적 구성 108명이 거의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에 이런 출신 의원분들이시니까요.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중도층을 보고 해야 됩니다. 양극단을 덜어내고 정말 중도에 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담아내야 됩니다. 지금 중도에 있는 시민들 생각이 뭡니까?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절호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답을 제발 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황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장현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